제 주위를 보면 세금 고민이 많은 원장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절세의 핵심은 바로 격리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말 아니야? 회계랑 세무는 세무 대리인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남들보다 세금 더 내고 조사 때 두드려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진료실 박 세무주치 로우텍스 박준혁 세무사입니다. 제가 말하는 격리는 단순히 장부 정리를 넘어선 경영관리의 의미인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처음 개원했을 때 이 시스템을 딱 잡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병원 규모가 커졌을 때 돈의 흐름을 전혀 통제하지 못합니다. 대표님, 그럼 이 경영관리 시스템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계좌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옷장에 상의, 하의, 외투, 양말 칸을 나누는 것처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목적에 맞게 나눠주는 거죠. 최소 4개는 필요해요. 첫 번째, 수입 계좌입니다. 카드 대금, 공단 청구액 등 모든 돈이 들어오는 메인 계좌예요. 두 번째, 지출 계좌입니다. 카드값, 리스료, 의약품비, 비품, 지출을 일으키는 계좌예요. 입금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이 지출 계좌로 고정 지출 플러스 카드값만큼 이체하는 거예요. 그래야 원장님들이 이렇게 이체를 할 때 한 달에 어느 정도 쓰고 있구나 감을 잡으실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세금 및 인건비 계좌. 원천세 4대 보험도 이 통장에서 내야 하고, 특히나 1년에 몇 번 안 내요. 목돈 나가는 부가세, 종소세가 들어오는 이 통장에 미리 저축을 해두셔야 합니다. 수입 계좌나 지출 계좌는 병원 규모가 커졌을 때 조금씩 오픈해도 되지만 이 계좌는 직원들에게 오픈하면 안 돼요. 원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게 좋아요. 직원 인건비는 나중에 직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개인 사용 계좌는 일정 금액을 이체해서 가정생활비로 보내는 거나 저축, 나의 월급 등을 설정해서 이체해 두시면 됩니다. 사업이 자리 잡기까지는 돈이 계속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월급이 적어서 우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몸집이 커지다 보면은 그때 월급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렇게만 나눠두셔도 돈의 흐름이 명확해지고 통제가 쉬워져요. 그리고 은행 가서 통장 개설할 때 주의하실 점은 개인 사업자 계좌라는 명칭으로 통장 개설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원장님 개인 명의 만든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창구에 줘도 돼요. 그러면은 이름 옆에 땡땡땡 의원으로 표기해 줍니다. 이건 일반 개인 계좌와 개인 사업자 계좌를 은행 자체에서 업무적 분류에 의해서 차이를 둘 뿐이지, 국세청은 어느 형태의 통장이든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개인 사업자 계좌는 기업 뱅킹으로 분류가 돼서 인증이나 이체할 때 뭔가 번거로움이 너무 많아요. 많은 원장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수입 통장, 지출 통장이 있으니까 세금 계산은 통장 거래 내역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냥 통장에서 이체 출금되었다고 국세청은 그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 딱 보내고 물건 구입이라고 적으면 모든 사업자들이 너무나도 손쉽게 탈세할 수 있잖아요. 이 출금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증거 수집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출의 확실한 증거, 세법상 적격증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뭔가 사업과 관련돼서 쓴 것 같아 라는 정황상 증거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이거든요. 통장에서 카드 대금이 빠져나갔다면 카드사 승인 내역이 적격증명이 될 거고,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가 적격증명이 될 겁니다. 이걸 받는 노력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절세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큰 오해를 하시는 게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료 단가로 통장 지출과 이 증거 수집을 매칭하는 작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돈을 이체하는 사람만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 수집은 자체회계팀이나 격리가 진행해야 되는 거고, 세무대리인은 이렇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서 매년 개정되는 세법적 틀에 맞게끔 세무 조정을 해서 세금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큰 세금 누수는 여기서 발생돼요. 이 차이를 인식하냐 못하냐인 거죠. 알아서 수집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세무대리인과의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그렇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세금 절세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증거 수집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지출 패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4개의 적격증빙과 일반 영수증으로 나눠서 세밀한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4개의 적격증빙은 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그리고 계산서인데요. 먼저 카드부터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계좌와 마찬가지로 카드 또한 사업자 카드라는 명칭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자 카드는 혜택이 없어요. 혜택 좋은 개인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면 똑같이 비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현대, 롯데, 삼성 같은 은행을 두지 않는 카드 회사가 사용량에 따라서 포인트 혜택을 정말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카드들은 제가 지갑에 항시 보관하고 있다가 혹은 이제 직원들한테 줘서 뭐 회식이나 뭐 비품 구매한 그런 변동비를 커버할 때는 이 보너스 개념의 혜택 좋은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정수기, 렌탈료, 뭐 통신비, 공기청정기, 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들은 제휴 할인 카드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거는 실적을 채워야만 할인이 됩니다. 그런 것들 고정비 자동 결제를 해놔서 실적을 자동으로 채운다면 별도로 실적을 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드들은 실적만큼 고정비를 채워두신 다음에 서랍장 구석에 그냥 봉인시켜놔도 됩니다. 또 직원 식대나 복리후생 카드는 한도를 꼭 설정을 하셔서 직원들의 사용량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카드 사용 시 주의하실 점은 개인적 사용 혐의가 높은 업체의 사용량을 노출시키지 않은 겁니다. 물론 쓰다 보면은 개인적 혐의가 높은 뭐 미용이나 뭐 성형 관련된 뭐 아이들 학습지, 애견 이런 데 쓰실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세무 대리인이 이 비용을 뺄 겁니다. 빼겠지만 이미 이렇게 승인 내역이 국세청의 데이터 분석 시에 이렇게 통보가 돼버리면 불성실 혐의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확실한 사적 경비다라고 하는 거는 국세청 알고리즘에 노출되지 않게 등록된 카드를 쓰면 안 되고 이제 개인 카드를 꼭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용 카드를 제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분실하거나 카드가 만료돼서 재발급 받는 경우에 잊지 말고 꼭 다시 등록해야 됩니다. 이게 국세청이 카드사하고 연계를 해서 뭐 카드 번호 바뀐네요 그런 걸 자동으로 갱신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카드 등록은 그때그때 즉시 해야 됩니다. 카드를 등록한 해당 월 이전에 내역은 세무 대리인이 불러올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2월에 발급받은 카드를 3월 20일 날 등록했다면 해당 월인 3월 1일까지는 소급해서 승인 내역을 불러오지만 3월 이전 승인 내역은 불러올 수 없어서 누락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에서 승인된 내역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챗GPT, 구글, 애플 같은 구독 서비스나 해외에 가가지고 세미나 때문에 뭐 밥 먹거나 뭐 출장차 쓴 이런 경비들은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를 썼더라도 자동으로 조회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과세권이 그쪽으로 미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만약 이런 구독 서비스가 있다면 한 카드로 몰아야 돼. 그래서 그 카드로 모은 다음에 카드사 들어가서 해외 이용 내역을 별도로 받은 다음에 세무 대리인한테 꼭 주셔야 합니다. 보통 이런 서류들은 종합소득세 기간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 영수증인데요. 상품권, 현금 결제하거나 뭐 계좌이체하는 경우에 매장 카운터 직원이 물어볼 거예요.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그때 010 외치면서 핸드폰 번호를 외치면 그 증거는 날아가는 겁니다. 경비 인정이 안 돼요. 반드시 지출 증빙으로 해주세요 라고 외친 다음에 사업자 번호를 외쳐야 돼요. 핸드폰 번호는 근로자 소득공제용이라서 사업자들한테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무용지물입니다. 또 네이버나 쿠팡 같은 온라인 결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페이 결제, 충전식 결제를 하는 경우에 혜택이 큰데 잘 보시면 설정 쪽에 현금 영수증 칸에 지출 증빙을 설정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 칸에 반드시 지출 증빙 클릭하신 다음에 사업자 번호를 기본값으로 세팅하셔야 돼요. 이게 세팅이 안 돼 있다면 줄줄 새고 있을 거예요. 스타벅스도 어플에서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꼭 설정하셔서 비용 인정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적격 증빙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현금 영수증이랑 똑같은 거예요. 계좌 이체에서 이체가 되는 경우에 상대방한테 이걸 받아야 됩니다. 국세청이 봤을 때는 이 세금 계산서가 조금 더 사업 활동의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매달 자주 있는 계속 반복적 거래라면 현금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좋아요. 세금 계산서는 이메일을 별도로 꼭 만드셔가지고 상대방 업체가 발행했다라고 하면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즘은 손택스 같은 모바일 앱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내서 확인하는 이 작은 습관이 나중에 정말 큰 세금의 차이를 만들어요. 이제부터는 영수증이라는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반 영수증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결혼 청첩장, 부부 문자, 보이연, 팔순잔치, 돌잔치 이런 경조사는 우리가 사업하면서 필요하겠죠. 예, 일반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사업과 관련된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날짜와 내용이 있는 문자나 기록을 하나당 20만 원의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택배비나 퀵비 영수증, 주차 영수증, 그리고 하이패스가 아니라 톨비 같은 영수증, 이 작은 영수증들도 그냥 편하게 지퍼백 하나 만드셔서 가지고 그쪽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때그때 요거를 세무대리한테 보내면 금액이 작지만 비용 처리가 됩니다. 세 번째로 의사협회나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적격증비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비 납입증명서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험료나 대출이자 같은 경우도 적격증빙 미발행 업체라서 납입증명서를 보내주셔야 비용 처리됩니다.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만 잘 전달 주시면 세금이 달라져요. 네 번째, 거래명세서. 특히나 의료 장비들은 고액이잖아요. 이런 장비들은 투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명세서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요. 바로 개원 전에 썼던 비용들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도 사업과 관련돼서 썼던 비용들이 있으면 그걸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주세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리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원장님의 병원을 단단하게 만드는 경영관리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것만 잘 실천하셔도 원장님 세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금 흐름이 눈에 보일 거고 증거를 잘 수집하는 시스템을 잘 갖춰 놓는다면 세무대리인이 신나게 비용 처리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원장님의 세금 고민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